예, 안녕하세요. 대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제3부 천간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3부 천간지지고요. 이제 저번 강의가 2부 이제 음양오행이었는데 아마 다들 복습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3부는 천간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음양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부 음양오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용이 똑같이 이제 3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신 분들은 3부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바로 추가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빨리 2부에서 다뤘던 내용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지지가 천간에 10개, 지지에 이제 12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하나를 강의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방대한 양이 되고 또 입문자분들께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2부의 내용 그리고 3부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플러스 알파의 내용은 계속 여러분들 뭐 1년, 2년 또 3년, 4년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식과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일단 사주 입문자분들은 이거 전체 한 방에 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를 만약에 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조금 이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좀 암기가 덜 됐다 하신 분들은 3부 보기 전에 2부 먼저 다시 한번 보시고 3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3부 강좌의 차례입니다. 먼저 이제 천간지지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글자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지지로 사주팔자를 이제 어떻게 세우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지지란 천간을 볼까요? 이 천간 하늘천자죠. 그래서 하늘천에 이제 천간인데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천간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한번 정의를 볼까요? 이 천간의 정의는 하늘을 상징하는 10글자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우주 자연 만물의 변전과 시점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다. 코드라는 거죠. 제가 2부에서 기표기 설명드렸죠. 그래서 코드라는 겁니다. 기표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변전과 시점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 결국 일종의 그 달력을 시간에 시점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선인들께서 사용한 달력 시점을 표현하기 위한 달력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갑자년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을미사변이다. 뭐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죠. 뭐 그런 식으로 연을 표현할 때 또는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을해월이다. 아니면 뭐 무진월이다 이런 식으로 월을 표현할 때도 이런 천간지지의 코드를 쓰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무자시다 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의 코드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시간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천간지지의 코드 그 생년월일시, 인간의 생년월일시가 나오면 그 생년월일시로 인간의
운명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양오행설 그리고 뭐 점성술 이런 것들의 이론이 중국 고대에서부터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천간지지의 유래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 은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뭐 고대 상나라인가요? 상나라에서는 왕의 이름을 간지로 표현해서 썼다. 뭐 이런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꽤 오래전에 고대부터 이게 뭐 유래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성질을 보면 약간 기적이다. 기죠?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정신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질적이겠죠. 천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해가 되시죠? 아무래도 천간은 하늘에 있는 거고 지지는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서로 이제 상대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기본 정의가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분석을 할 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천간은 뭐 정신적인 거고 지지는 무슨 육체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확확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육체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정신이 육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육체가 바로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기 위한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천간과 지를 이분법적으로 정신과 육체로 딱 나눠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맥락에서 본질적인 맥락에서 천간과 지지는 어떤 그런 성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간은 10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입니다. 자, 지지를 볼까요? 지지는 땅지자죠. 지지는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정의를 보면 땅을 상징하는 12글자다. 12글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주 자연 만물의 변전과 시점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다. 천간하고 비슷하죠. 대신에 바뀐 게 이게 땅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질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지는 다소 천간에 비해 물질적인 성질, 실질적인 성질, 그리고 육체적인 성질, 형이하학적인 성질,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성질이다. 라고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도 마찬가지로 천간 지지의 조합으로 이제 시간을 표현한 거죠. 연, 월, 일, 시 다 천간 지지의 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태어난 사람을 천간 지지로 생년월일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주팔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총 12글자가 있습니다.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총 12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권에 있는 그리고 중국의 영향에 있는 어떤 동아시아 나라들은 또 지지가 익숙하죠. 보통 우리 지금도 뭐 기해년이다, 작년엔 뭐 무술년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뭐 축띠, 소띠다. 그리고 너는 무슨 띠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상식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띠, 지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는 뭐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책력, 역법으로서 시간의 변화를 표시하는 수단이다. 한마디로 예전의 달력이다. 지금도 뭐 쓰고 있죠. 갑자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천간지지의 조합으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사주팔자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인간의 운면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간들 위에 쫙 있죠. 그리고 지지애들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인년, 신미월, 무인일,
무오시에 태어난 사람이죠. 예, 이렇게 생년월일시가 정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천간지지의 간지가 코드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되고 이 생년월일시, 특히나 월주,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대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운수를 계산해서 대운수가 쫙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대운이 정해지는 거죠. 특정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연운, 월은, 일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코드를 이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와 대운, 그리고 연운, 월운, 일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운명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부 음양오행편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3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천간 음양오행. 일단 천간지지 모두 또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천간부터 볼까요? 일단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요 순서죠. 요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다. 그리고 순서대로 처음부터 양, 양,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순서를 외우셨으면 처음부터 양음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개씩 오행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죠. 오행이니까. 그래서 갑목, 을목은 당연히 목이고 병화, 정화는 이제 화고 그렇게 2개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무기는 토죠. 경신은 금입니다. 임수는 수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갑목은 목은 목인데 양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을목은 목은 목인데 음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금을 볼까요? 경금은 뭐예요 그럼? 예, 양금이죠. 양금. 개수는 뭐죠? 개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목화 토금수라도 같은 목이죠. 갑목하고 을목. 근데 양음이 다르죠. 그래서 2부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음양의 성질 어떻게 차이 난다 그랬죠? 음적인 성질은 양적인 성질에 비해서 약간 부드럽고 약간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양적인 기질은 음적인 기질에 비해서 단단하면서 강하고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양음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그게 기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이제 상대되는 다양한 예들, 뭐 남자, 여자, 뭐 수컷, 암컷,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열거를 해드렸죠. 어떤 그런 기질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천간도 마찬가지고 지지도 그렇게 오행이 배정이 되고 같은 오행이라도 양적인 오행, 음적인 오행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갑목부터 볼까요? 이제 갑목은 이제 양목이죠. 목은 목인데 양목이니까 좀 큰 나무입니다. 저희 뭐 사진에서 보시듯이 약간 좀 되게 건재하고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성질, 자라나다, 솟아오르다, 곧다 어떤 기본적인 목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모고행의 성질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성질, 인성, 인간지향적, 뭐 의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명예적인 것들, 매칭이 어느 정도 되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모고행의 성질하고, 예. 그리고 물상은 보면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어떤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 숫자, 색상, 신체 질환 이런 것들은 다 음양오행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예, 추가적으로 보면 갑목 같은 경우는 현침살입니다. 그래서 신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주제 강의 시리즈에 이제 7부나 8부 정도의 신살만 따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쫙 해드릴 건데요.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현침살 같은 경우는 약간 뾰족한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일이나 직종의
연관성이 높다,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바늘, 침 가지고 일하는 뭐 한의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현침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입니다. 목은 목인데 음목이죠. 음적인 목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보면 이렇게 목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약간 덩굴처럼 자라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위로 뭔가 좀 강하게 확 이렇게 자라나는 느낌이 있다면, 을목은 약간 덩굴처럼 약간 이렇게 좌우로, 또는 만약에 옆에 간목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을목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보다 을목이 조금 더 오행의 성질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으면서 생명력이 좀 좋은 느낌, 그런 어떤 특질이 있습니다. 간목은 강하지만 한번 강하게 맞아 부러지면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을목은 뭐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덩굴이 크게 데미지를 뭐 받는 게 좀 덜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을목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의 물상 뭐 이런 것들이죠. 덩굴, 화초, 약초 이런 것들, 작은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성질, 방위 숫자, 색상 이런 것들, 뭐 신체질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오행의 목 오행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을 보면 을목 삼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주팔자에 을목이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을 때 약간 복덕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약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을 세 개 붙어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지지에 사유축, 사유축이 이제 붙어 있을 때도 복덕숙이다, 관직하고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병화를 볼까요?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죠. 양적인 불입니다. 태양이죠. 큰 불이니까. 그래서 성질, 뭐 발산하다, 화려하다, 뜨겁다, 뭐 기본적인 화의 성질이죠. 그리고 또 인성, 뭐 열정, 활발, 표현, 예의, 기본적인 화 오행의 성질을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화하면 뭐 그냥 태양이죠. 그래서 이제 천간 12지, 뭐 10간 12지 중에 가장 물상으로 표현하기 아주 그냥 매칭이 확 되는 게 병화예요. 그냥 병화는 태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불도 되죠. 그래서 뭐 방위 숫자, 색상, 뭐 신체 질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화오행의 것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유명 인사 중에 아마 이제 돌아가셨죠. 신해철, 대중음악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병화의 특징을 아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음악가죠. 그래서 병화, 어떤 화려함, 발산함, 표현, 뭐 이런 표현력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병화죠. 태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바다입니다. 아름다운 바다 위에 이렇게 태양이 하나가 딱 멋있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 사주 명리학 기초 끝내놓고 점점 실력이 들어가면 이제 물상론이라고 사주팔자를 통해서 사주팔자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그림을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밑에 바다가 있으니까 지지에 뭐 해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천간에 임수가 있다거나 그리고 병화가 또 이제 있다거나 해서 이 사주는 넓은 바다를 멋진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사주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각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수록
사주팔자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실력이 계속 늡니다. 어떤 그런 것들도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어떤 물상론, 사주팔자로 그림을 그리기,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이니까요. 예. 좀 그때까지 많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화. 예, 정화는 음화죠. 음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촛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의 성질, 또 기본적인 화의 인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물상을 보면 이제 음화니까 작은 불이죠. 촛불, 등불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정화는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정화 자체로는 뭐 음화기 때문에 작은 불이기 때문에 뭐 촛불, 등불, 그래서 뭐 약한 불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자체가 지지에 어떤 지지가 오냐에 따라서 이 성질이 많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정화 밑에 지지가 사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정사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60급자 중에서 상당히 강한 기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기둥 말고 이제 상당히 강한 기둥이 뭐가 있냐면 또 임자가 있어요. 임자도 이거 상당히 강한 그런 기둥입니다. 그리고 경신도 있고요. 병호도 있고요. 그래서 60갑자 중에 그 특히나 3-4개의 어떤 기둥은 상당히 강한 기둥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촛불, 등불 이렇게 물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지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또 물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차차 나중에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 숫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화오행의 어떤 것들이죠. 색상도 마찬가지로 화오행의 색상입니다. 뭐 신체 질환은 심혈관, 소장, 정신, 안과 질환 이런 것들이죠. 예, 다음은 이제 무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는 양토죠. 큰 땅입니다. 큰 땅이니까 대지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토의 성질, 중기하다, 중재하다, 포용하다, 그리고 약간 어떤 중후한 맛 그런 것들이 어떤 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의 어떤 인성이죠. 고집, 끈기, 신뢰, 중용, 중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뭐 넓은 땅, 넓은 흙, 대지, 넓은 논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위를 보면 이제 기본적인 토오행의 방위죠.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색상은 황색, 노란 계열입니다. 신체 질환은 비위, 위장, 피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면 이 무토가 예를 들면 그 자기 사주팔자에 이렇게 무토가 2개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바로 역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직업, 활동적인 일, 뭐 출장 많은 일 이런 것들, 그 이동이 많은 일 이런 것들하고 이제 어울린다,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지금 좀 전에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하고 이 무토가 예를 들면 천간에 이렇게 붙어 있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유화유로라고 해서 되게 좀 약간 이 사람 또 재능 좀 있구나, 능력 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주 구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십간지지 각각의 코드가 단순히 하나만 그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양쪽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차차 이제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지금 입문자분들은 그거 다 이제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각각의 이제 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다음은 기토. 예, 기토는 이제 음토죠. 음적인 토입니다. 그래서 정원입니다. 기본적인 토 오행의 성질을 이제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물상은 음토기 때문에 이제 좁은 땅, 좁은 흙,
뭐 작은 정원, 그리고 약간 좀 기토의 느낌은 약간 조금 습기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 약간 비옥한 땅, 비옥하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이쁜 땅,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뭐 방위, 색상, 신체 질환 다 기본적인 토오행하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예, 다음은 경금. 그래서 경금은 이제 양금입니다. 양적인 금이죠. 큰 쇠입니다. 그냥 쇠도 아니고 큰 쇠. 그래서 성질을 보면 단단하다, 예리하다, 치밀하다. 기본적인 금의 성질이죠. 그리고 이제 인성. 금의 어떤 오행의 성질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성질을 보면 약간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또 숫자 감각이 어느 정도 뛰어나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2부에서 어떤 이공계열의 어떤 적합한 군, 검, 경 이런 치밀함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업종하고 연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상을 보면 큰 쇠, 큰 바위, 철골 구조, 뭐 중장비 뭐 이런 것들 연상이 되시죠? 옆에 사진을 보면 이게 에펠탑인데 약간 이게 다 철골 구조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경금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쭉쭉 위로 솟아오른 어떤 이런 건축물들 뭔가 감목하고도 성질이 연관성이 느껴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자연 만물이 반드시 하나의 오행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펠탑 같은 경우는 그 재료의 성질 자체가 어떤 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장비, 철골 구조, 어떤 양적인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금의 어떤 물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감목, 쭉쭉 자라나는 위로 높이 솟아오른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성질, 그런 물상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목의 성질, 경금의 성질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뭐 다 무슨 수로만 구성되는 사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그 면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이거는 그냥 목이다, 100% 목이다. 그리고 이 어떤 물건은 무조건 화의 성질을 가진 물건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질이 혼재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뭐 방위, 숙자, 색상, 신체 질환 기본적인 다 폐의 어떤 것들이죠. 예, 그리고 또 뭐 경금일간 중에 대표적인 유명인사분 누가 있을까요? 예, 경금일간 중에 정주영, 고 현대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님. 네, 경금일간입니다. 게다가 또 아마 신금도 지지의 신금도 있을 거예요. 정주영 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신금도 양금이죠. 되게 철골 구조, 중장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천간 지지입니다. 경금, 신금 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뭔가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울리는 면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신금입니다. 예, 신금은 음금이죠. 음적인 금입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금이니까 보석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금의 성질 다 가지고 있죠. 물상을 보면 작은 쇠, 예리한 쇠, 보석, 바늘, 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하면 보석이다. 그렇게 이제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석 딱 봐도 되게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신금이 아주 강렬하신 분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100%뭐 신금 있다고 외모가 다 뛰어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신금은 되게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뭐 원빈 씨 있죠. 신금이 아마 2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은 그런 어떤 물상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적으로도 되게 좋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글자다,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위 숫자 기본적인 금의 오행의 것들이죠.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신체 질환도 뭐 폐장, 대장, 뼈, 근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침살인데 신금도 현침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간지 중에 현침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간목, 오화, 미토, 그리고 천간의 신금, 지지의 신금 이렇게 이제 현침살이 있습니다. 현침살이 많을수록 사주팔자의 현침살이 많을수록 약간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이나 업종에 이제 어울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임수입니다. 양수죠? 양적인 물입니다. 큰 물이니까 바다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오행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간다, 흐르다, 저장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인성, 기본적인 수의 어떤 성질이죠. 지적인 면, 머리 좋은 거, 그리고 융통적인 어떤 융통성이 뛰어난 거. 물론 이제 약간 단점으로 이게 발휘가 되면 약간 우유부단하다든지 아니면 뭐 수오행 특성상 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감수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뭔가 우울증이 발현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브레인 머리가 좋을 가능성, 생각이 많을 가능성, 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 머리도 좋아지는 어떤 거라고 이제 연관지을 수 있죠. 그런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물상을 보면 이제 많은 물, 바다, 강물, 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 숫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수오행의 것들이죠. 색상은 검정색. 관련되는 신체 질환은 신장, 방광, 우울증. 요거는 특히 적중률이 높다 그랬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오행이 많은 분들은 우울증 관리해야 됩니다. 기타 사항을 보면 임수가 2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임임 병존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임자 이렇게 두 기둥이 붙어 있다 했을 때는 임자 병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수 자체가 도화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살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자신의 끼를 발휘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 그런 업종하고 연관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임수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런 도화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임수 2개가 붙어 있다 사주팔자에. 그러면 임임병존 해가지고 도화살의 성질이 증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 상대하고 사람들한테 얼굴 내비추고 말하고 인기 받는 그런 직업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 임임, 이 병존을 가진 대표적인 유명인사 누가 있을까요? 예, 안철수 정치인, 지금 어디 뭐 독일 가셨나요? 뭐 안철수 이민병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태지, 또 한때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서태지도 아마 임수가 많을 겁니다. 아마 서태지는 이게 임수가 사주에 3개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사주죠. 그리고 자신의 그 장점을 아주 어린 나이에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크게 대성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태지 사주도 나중에 영상으로 분석해서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상치가 않아요. 서태지 사주도 굉장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 음수죠. 음적인 수입니다. 음적인 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물, 시냇물이죠. 기본적인 수의 성질 똑같고요. 인성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오행의 성질입니다. 물상을 보면 적은 물, 작은 물, 시냇물, 그리고 뭐 안개 뭐 이렇게까지 물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상을 보면 이 개수도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수 하나 자체가 도화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2개 붙어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도화살의 성질이 증폭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약간 해석하는데 한 번 더 고려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개수라는 코드의 어떤 수오행, 음수로서의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얘도 에너지가 100이죠. 수 오행으로서 개수 자체 에너지가 100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100 플러스 100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수의 에너지가 두 개 단순히 합해진 게 단순히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약간 에너지가 약간 250에서 뭐 300의 느낌? 그렇게 증폭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약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건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이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의 느낌, 시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을 때도 도화살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 인사분 중에 이렇게 개수 두 개 붙어 있는 분들 누가 있죠? 예. 영화배우 이병헌 씨 있죠? 예, 이병헌 씨. 이병헌 씨도 정말 범상치 않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병헌 씨 사주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이병헌 씨 사주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분석해 드릴 텐데 개개병전이죠. 예, 자신의 어떤 잠재성을 100% 이상 발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여튼 지금까지 천간 10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 2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것들, 각 코드의 어떤 신살, 각 천간의 신살, 추가적인 신살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천간의 물상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다뤘던 오행의 성질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지는 우리가 아까 천간지지 설명할 때 공부할 때 이게 시간의 변전, 시점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갑자년이다, 무진월이다, 무자시다, 아니면 뭐 신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지는 그 시간을 표현하는 어떤 그 단위가 됩니다. 하루의 어떤 일과 중에 시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자수 같은 경우는 23시 30분이죠. 이제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이제 자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축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2시간씩 딱 잘라지는 거죠. 2시간씩 잘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 같은 경우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렇게 되고요. 술시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이렇게 또 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이제 2시간씩 잘라져서 하루의 시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13시 40분에 15시 40분에 태어나신 분, 그분은 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에 시지는 이제 신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하루 중에 일정 시점을 이제 12지지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월의 시간의 변화도 12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력월이에요. 그래서 음력 11월은 자월이다. 음력 12월은 추월이다. 그래서 음력 1월이 이제 인월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월도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자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계속 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로 이제 따지자면 이제 자월은 이제 대설에서 소환까지다.
그리고 묘월은 경칩에서부터 청명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입문자 분들께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간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2시간씩 나눠서 시간을 표현한다. 그리고 월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지지로 표현한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지지 음양을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천간 음양 설명할 때 똑같은 방법이죠. 예. 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요거의 순서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요 순서는 외우시고 똑같이 처음 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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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딱 돌아가죠. 그래서 자수는 양수, 묘목은 음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금은 음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12지지의 음양의 실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컨버전이 돼요. 뭔가 지지 몇 개가 음양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일단 자수는 원래 양이었죠. 실체가 음양이 자수는 양이라 그랬죠. 근데 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해수는 음이었는데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화는 원래 음이었는데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화는 또 양화였는데 음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실체는 실제로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이제 음양이 요거는 이제 실체긴 한데 우리가 사주팔자의 지지로서 쓸 때 쓴다는 거는 용이죠. 쓸 용자 해가지고 용이 바뀐다. 용이 이렇게 음양이 바뀐다. 그래서 이 자수, 사화, 오화, 해수는 사주팔자에 이 지지로 올 때는 음양이 바뀐다. 그래서 체형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체인 어떤 음양을 쓰지 않고 반전시켜서 컨버전 시켜서 이제 음양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주팔자에 이 지지로 올 때 이 네 글자가 음양이 이제 바뀌는지는 여러 가지로 특히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께서, 입문자분들께서는 아직 그런 거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이 네 글자는 바뀐다라는 겁니다. 굳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실체는 양음, 양음 이런 순서로 매칭이 되는데 실제로 지지에 올 때는 절기, 시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진술 충미를 다 빼버리고 임묘가 이제 봄의 절기죠. 그래서 양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오가 이제 또 여름의 절기죠. 그래서 양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양음, 양음 또 해수, 양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지금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우리는 자수, 사화, 오화, 해수의 음양은 실체와 달리 우리가 실제로 사주팔자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 같은 양화죠. 천간에서 양화는 뭐였죠? 병화죠.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죠. 그래서 사화는 실제로 사주팔자에서는 거의 태양 같은 큰 불, 아무래도 지지에 있기 때문에 용광로 이런 것들의 어떤 물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아까 천간에서 임수, 양수였죠. 그게 뭐였죠? 물상? 바다였죠. 큰 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주팔자에서 쓰는 건 요 음양이다. 12지지의 음양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 자수를 볼까요? 자수는 음수예요. 음적인 물이죠. 그러니까 시냇물입니다. 아까 천간의 뭐랑 똑같죠? 개수랑 똑같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오행의 성질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뭐 쥐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수는 동물로 말하자면 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상은 음수의 물상 똑같죠. 예. 그리고 절기월 시간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상, 신체 질환 다 기본적인 수오행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또 도화예요. 도화살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자수는 도화살이다. 그래서 도화살이 이제 자수 그리고 오화 그리고 유금, 묘목 이렇게 이제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살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살 이게 살 같은 경우도 엄청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신살편에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천간지주에서 설명드리는 신살은 더 중요한 거. 예,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만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도화살이다. 그리고 자수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라 250에서 300이다. 그래서 이제 자자병전도 도화살이 강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축토. 축토는 음토죠. 음적인 토입니다. 그리고 축축한 흙이고 수토예요. 이제 그 진술, 충미 이 네 가지 토는 오행 분석할 때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진술, 충미 만약에 사주팔자에서 진술, 충미가 월지나 시지에 올 때 그때는 오행이 단순히 토 오행의 성질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발음에서 뭔가 축축함이 느껴지죠.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토는 약간 축축하다. 습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는 토다. 축축한 토다. 그래서 수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 오행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수의 기운까지 이제 좀 더 약간 머금은 물을 머금은 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상은 토죠. 예. 물상은 소죠. 동물로 치면 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면 화개살이죠. 이제 화개살이라는 것의 이제 특징은 약간 조금 고독함, 외로움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성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지의 화개살이 강하다, 진술충미 토가 많다라고 했을 때 약간 조금 상당히 뭔가 자유로운 직업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 그리고 뭔가 하나의 분야를 꾸준히 이제 읽어 나가서 전문가나 대가가 되는 그런 어떤 특질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 학술, 예술 이런 분야 또 종교적인 분야 그런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살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권력을 가진 그런 직업도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사, 뭐 판사, 뭐 자유로운 일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직업들, 특히나 뭐 법 쪽에 이런 쪽에도 화개살 강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종교성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높습니다. 화개살.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임목입니다. 임목은 양목입니다. 큰 나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목의 성질, 어떤 간목의 성질, 특히 간목의 어떤 인성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로 보면 호랑이죠. 그래서 이제 절기, 월, 시간,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죠. 색상은 뭐 기본적인 목 오행의 어떤 색상입니다. 그리고 신체 질환, 목 오행의 어떤 신체 질환이죠. 또 기타 사항을 보면 이제 이게 또 역마살이에요, 임목이. 그래서 역마살도 지금 특히 지지 중에 임목, 신금, 그리고 또 사화, 해수 이렇게 이제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강하면 활동적인 직업, 이동이 강한 직업 그런 어떤 일과 연관성이 높다, 어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임목은 천문성입니다. 이 천문성은 제가 설명드렸죠. 공유,
영화 배우 공유 씨 사주 분석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하고 인연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임목도 약간의 어떤 수의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다. 특히나 월지나 시지에 있을 때. 그 쉽게 이해하자면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수 다음에 축토죠. 그리고 임목이죠. 그래서 이전에 해수와 자수의 어떤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축토 임목 어느 정도 해수와 자수의 어떤 성질이 오버랩이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입문자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것들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네, 다음은 묘목. 묘목은 음목이죠. 네, 음적인 목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죠. 그래서 음목은 천간에 뭐가 있었죠? 네, 을목이죠. 천간으로 치면 을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을목의 성질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인성, 물상, 작은 나무, 덩굴, 약초 다 음목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로 보자면 묘목이 이제 토끼죠. 예, 묘목이 토끼입니다. 그래서 절기월 시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색상은 기본적인 목오행의 어떤 색상, 신체 질환은 똑같이 기본적인 목오행의 어떤 신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좌우묘유 도화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화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다 이미 음양오행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추가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이거고요. 아마 쉽게 이번 3부 강의는 아마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강의 들으면서 바로바로 또 암기도 할 수 있는 되게 부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진토입니다. 양토죠. 양적인 기질이 강한 토죠. 그리고 토는 토인데 목화토입니다.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모두 가진 토다. 진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의 성질, 중계, 중재, 포용, 중후함, 이런 것들, 중용, 이런 것들 관련이 있고요. 인성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물상은 진토가 양토기 때문에 이제 넓은 땅. 그리고 이제 넓은 땅인데 특히나 진토가 월지, 월에 오거나 또 시에 올 때, 특히나 월에 올 때, 이때 이제 목의 기운, 그리고 또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축, 임묘, 진이죠. 임목, 묘목 다음에 진토죠. 그래서 이전에 목의 기운이 어느 정도 머금으면서 그거를 완충시키고 그 다음 계절인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의 계절로 넘어가는 완충 역할을 하는 토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화의 기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토는 이제 쿠션이라고 그랬죠. 절기에서 토오행은 쿠션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 해당 오행 이전의 절기의 기운, 오행의 기운, 그리고 다음 절기에 다음에 올 절기의 어떤 오행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토는 특히나 목의 기운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분석할 때 월지가 토가 오면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5년, 10년 공부하신 분들도 이 토는 되게 어려워하시고 특히나 이 월지에 토가 오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분석이 이제 미스가 날 수 있는 게 이게 토가 올 때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월지에 진토 왔다. 월지가 이제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큰 에너지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위치거든요, 월지가. 근데 월지에 토가 딱 왔다. 그러면 토국수죠. 예. 음양오행 상극에서 토국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임수다. 그럼 토국수인데 이게 진토가 이게 만약에 그 월지에 있을 때 목화의 기운을 가진 그 토라는 걸 모르면
아, 이거 월지 너무 토의 기운이 강한데 토급수인데 임수일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목의 기운, 화의 기운 가지고 있죠. 특히나 목의 기운이 좀 강하죠, 진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극하는 성질이 아니라 목, 수생목이죠. 뭔가 생하는 어떤 그 성분이 월지에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분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이제 화기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토, 사주에 진토가 많을 때 또는 진술충미가 많을 때 화기살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뭐 고독, 종교, 예술, 학술, 뭐 대가, 전문가 이런 것들랑 연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사화. 사화는 양화죠. 양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체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는 실체, 체는 이제 음이었는데 사주팔자에서는 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양화입니다. 그래서 양화는 큰 불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지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는 태양보다는 용광로 이런 게 좀 더 이제 물상으로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지장간은 이제 나중에 아시면 됩니다. 초보 입문자분들께서는 지금 지장간까지 만약에 배우시면 되게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거는 이 지지에 각각의 지지에 담고 있는 그런 다른 천간의 어떤 코드입니다.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용광로의 물상이 어울리죠. 강한 철을 품고 있는 사화, 큰 물. 용광로의 어떤 물상하고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동물로 보면 이제 뱀입니다. 사화, 뱀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다 일반적인 그런 양화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상을 보면 이제 인신사의 역마살이라고 그랬죠. 예, 사화도 역마살입니다. 예, 다음은 오화입니다. 오화는 음화죠. 음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불의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발산, 화려하다, 뜨겁다, 표현, 예의 뭐 이런 것들, 활발하다 뭐 이런 것들. 동물로 치면 말이죠. 예, 말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사실 음화라고 해서 되게 작은 불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주팔자에서 오화는 좌오묘 도화살이기도 하고 또 강렬한 불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화의 물상은 그냥 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기, 월, 시간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옷이다, 정오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옷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낮 1시 반까지. 그죠? 색상은 이제 붉은색.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오화도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만약에 좌오묘유 요 글자가 많다 또는 자수가 2개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오화가 2개, 3개씩 막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묘목이 붙어 막 2개, 3개씩 붙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도화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송인, 연예인, 뭐 정치인도 사람 인기 많이 끌어야 되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도화라도 음양오행이 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수도화, 오화도화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십성편에 또 십성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코드가 십성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인기 끄는 도화살이 강하니 인기 끄는 직업 연예인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브로드하게 인기를 끄는 직업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떤 100점짜리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적중률은 떨어지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은 연예인이 어울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근데 당신은 인기를 끄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축소됐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가수가 좋겠다
아니면 당신은 무용수가 좋겠다. 아니면 당신은 뭐 영화 배우가 좋겠다. 아니면 당신은 화가가 좋겠다. 이렇게 같은 뭐 연예, 예술 이런 쪽이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갈수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연마하시면 되니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같은 도화살이라도 그게 어떤 음양오행이냐, 그리고 그 도화살이 그 어떤 십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사주팔자 구조, 그리고 대운, 연운이 어떤 합충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오행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어떤 오행들이 약간 무력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거 너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사주는 너무 그냥 특별히 뭐 뭔가 특징이 잘 안 보이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브로드하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 특정 사주들은 막 엄청나게 진짜 막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진로적성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디테일에 갈수록 적중률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미토, 음토죠. 음적인 토입니다. 그래서 화토입니다. 그래서 화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진 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는 양이죠. 그래서 미토가 양하면 되게 뭐 귀엽고, 사진은 되게 귀여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실제로 이 미토의 양이 되게 막 귀엽고 약한 그런 어떤 성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또 미토는 또 토죠. 고집, 끈기, 중기하다, 중재, 뭐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또 화개살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고집도 강하고 끈기도 좀 있고,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그런 어떤 성질처럼 이렇게 막 귀엽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도 실제로 내면에는 이 미토 가지신 분들이 무서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집 이런 것도 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해야겠다. 이게 동물이라는 게 이게 띠로 뭐 이렇게 상극 보고 뭐 띠의 성질을 굳이 막 이 오행의 성질하고 연관시켜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오행 자체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그 매칭, 지지의 동물의 매칭은 양념 같은 수준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을 보면 또 화개살이죠. 게다가 또 천문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침살이에요. 그래서 신살, 기본적인 신살이 3개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토 가시는 분들이, 사주에 미토 있는 분들, 다양한 특질, 다양한 재능,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가진 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지에 있을 때, 그리고 시지에 있을 때. 그래서 미토가 만약에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토로 보고 해석해버리면 미스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100% 불의 기운으로 보기도 하고, 월지에 있을 때. 아니면 뭐 불의 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 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신금, 양금이죠. 제가 아까 경금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큰 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금의 성질 다 가지고 있고요. 동물로 보면 원숭입니다. 그래서 뭐 물상은 뭐 양금의 성질 똑같고요. 뭐 절기, 색상, 월, 시간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사항을 보면 역마살이죠. 그래서 인신사의 역마살. 그래서 신금도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의 어떤 성질을 그 자신의 직업으로 100% 잘 발휘하신 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고 정주영 회장님, 역마살의 어떤 뭐 철골 구조, 중장비의 물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맥락에서 화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지에 있을 때, 신금이 사주팔자에 월지에 있을 때는
화의 기운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 화의 기운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금이 막 월지했을 때 이거 100% 막 치밀하고 단단하고 예리하고 막 뭔가 무뚝뚝하고 막 계산적이고 뭐 그런 어떤 신금의 성질뿐만 아니라 화의 성질, 예술적이고 뭔가 표현하고 발산하는 어떤 그런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화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분석을 해야지 미스가 안 납니다. 예, 다음은 유금입니다. 은금이죠. 예, 음적인 금이니까 이제 보석입니다. 천간에는 신금하고 이제 똑같죠. 예, 천간의 신금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오모요니까 도화살이죠. 게다가 또 유금도 천문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금의 성질 다 가지고 있죠. 어떤 기본적인 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로는 닭이다. 닭이죠. 예.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 절기, 월,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술토. 술토는 양토, 양적인 토입니다. 근데 이제 술토는 또 금수토죠.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월지에 있을 때, 이 술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토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동물, 개죠. 술토는 개입니다. 그래서 무술년에 태어났다. 작년 무술년에 태어났다 하면 그 아이는 개띠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지랑 이제 동물을 이제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유,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해. 그래서 신유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신금, 유금, 또 금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월지에 있을 때. 그리고 술 다음에 뭐죠? 해수, 자수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수의 기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진술충미 화개살이죠. 술토도 화개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지지 마지막 해수입니다. 해수는 양수죠. 양적인 물입니다. 양수, 양적인 물. 그러니까 바다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수의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오행의 성질 다 가지고 있고, 돼지는 동물은 또 돼지죠. 예. 그리고 뭐 기본적인 수의 양수의 물상, 큰 물, 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을 보면 또 해수는 또 역마살이죠. 인신사의 역마살. 그리고 천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신살 몇 가지가 있죠. 도화살, 화개살, 천문성, 역마살 이런 것들은 중요한 그런 신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살편에서 미리 신살편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편에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간지지 아주 진짜 간단하게 2부의 음양오행편의 내용에 아주 약간의 내용만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아마 쉽게 이해하시고 또 지금 강의 들으시자마자 바로 또 암기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 정리할 거는 절기, 월, 시간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띠는 뭐 미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뭐 확실히 모르신 분들은 이 한자하고 매칭해가지고 이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제가 각각의 이제 천간지지에 해당되는 신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로 완벽하게 외우셨다면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셨다면 뭐 3부는 복습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만 아까 제가 초반에 표 하나 보여드렸죠. 도표 동그란 거 그거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주팔자로 한번 이제 천간지지로 사주팔자를 한번 세워보죠. 예. 일단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일단 흐름이 그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 이렇게 천간 이렇게 쫙 10개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서로 간다 그랬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요 순서로 계속 간다 그랬죠. 예,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갑자년이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갑자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을축년이 되죠. 그 다음에 병인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도 마찬가지고 월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천간 그 사주팔자의 천간지지가 다 요런 순서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년, 기사년, 경호년, 뭐 신미년 이런 식으로 돌고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거는 연월일시 기둥 4개 다 마찬가지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다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제 개유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게 지지는 12글자고 천간은 10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똑같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천간은. 그래서 갑, 을 순서로 가는 겁니다. 갑술, 을해 이렇게 순서로 가죠. 을해 다음에 뭐가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을해 다음에 뭐가 올까요? 예, 떠올리셨습니까? 예, 을해 다음에 이렇게 갑을 병정 가니까 천간은 병이 오고 지지는 계속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가니까 해 다음에 또 새롭게 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 정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력 2019년 1월 14일 20시 56분은 어떤 사주팔자가 될까요? 일단은 그 연주는 그 입춘이 지났을 때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입춘이 지나지 않았죠. 1월 14일. 양력 1월 14일은 입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해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술년이고 을축월이고 신의 일이고 무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무술시 다음에 무슨 시가 될까요? 예, 기해시가 되죠. 예, 기해시가 됩니다. 무토 다음에 가불경정 무기경신 임계로 가야 되고 술토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 해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해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날짜가 바뀌어도 계속 시지는 그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주도 그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 다음에 기해죠. 기해 다음에 뭐가 올까요? 가불경정 무기경이죠. 그래서 2020년은 예, 천간에 경금이 오겠네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월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주팔자가 돌고 도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 게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 12지지의 시간, 뭐 절기 이런 것들은 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요. 뭐 시간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절기는 뭐 어차피 만세력으로 넣으면 만세력, 디지털 만세력에 다 시간 날짜 넣으면 정확하게 이제 사주팔자 나오기 때문에 요런 어떤 절기를 가진다라고 꼭 하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 특성 정리하고 이야기. 그래서 2부의 어떤 음양오행의 기본 성질에 천간지지 특별히 추가된 것들이 있죠. 제가 3부에서 설명드린 것들. 그런 거 추가로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2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2부, 3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 외에 어떤 물상을 가지고 있을까? 각각의 간지가. 그리고 각각의 간지가 또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거 중요한 건데요. 제가 2부에서 생극제와 설명해 드렸죠. 오행의 생극제와. 천간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도 다 오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목. 목이죠? 예, 목이 뭘 생하죠? 화를 생하죠. 그래서 천간지지에 화가 뭐가 있나요? 예, 지지에 화 있고, 또 지지에 오화 있고, 천간에는 뭐가 있어요? 예, 병화 있죠? 천간엔 병화 있고, 또 천간엔 정화 있죠? 이거 다 화죠? 그래서
간목이 이런 것들을 생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화는 뭘 생하지? 또 쫙 천간지지 써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들으시고 이해하셨겠지만, 뭐 천간은 천간끼리 생하고, 뭐 지지는 지지끼리 뭐 생하고 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천간이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지에 있는 것들하고 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간이 지지를 생하기도 하고, 천간이 지지를 극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지가 천간을 생하기도 하고, 지지가 천간을 극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행히 천간끼리 그리고 지지끼리의 생극정화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써보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천간지지 쓰는 법을 보너스 영상으로 한번 시간이 되면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한자 이런 것들 쓰는 것들 한번 직접 써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명리학 공부하면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뭐 지금 현대 한글 시대에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천간지지 코드는 이제 한자로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영상으로 시간이 나면 제가 제작을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천간지지 쓰는 법도 외우시고 같이 이제 천간지지 쓰면서 각각의 천간지지의 성질이 뭐가 있고 물상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천간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또 공간의 변전 그리고 또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천간지지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뽑아서 또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지지도 결국엔 음양오행이다. 결국 음양오행인데 좀 더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로 다변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지지도 그냥 결국엔 음양오행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죠. 사주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음양오행이고 음양오행의 생극지와 거의 그게 사주팔자의 5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진술충미 지지 같은 경우는 월지 시지에 위치할 때는 원래 이제 토오행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약간의 어떤 포함되는 그런 어떤 오행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3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천간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2부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건 별거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별거 없는 것들이 사주팔자 명리학의 5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부 그리고 또 3부 내용들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거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현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